RPM으로 7장에 있는 내용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러가지 방정식인데 하기 전에 짧게 얘기를 좀 하자면, 보통은 여러분 중간고사는 이 앞에까지 봐요. 2차 방정식까지 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기말고사 때 보고, 기말고사도 이제 끝까지 다 못 가면 끄트머리 뭐 평행이동 이런 거 정도는 좀 남겨놓았다가 2학기 때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거의 대부분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올해는 약간 좀 상황이 특수해서 뭐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뭐 아예 학교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뭐 그죠?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지구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늘어날지 줄어들지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해도 되려나 싶은데, 일단은 조금 더 가보려고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7단원도 하고요. 그냥 내용 보시면 8단원이랑 9단원은 부등식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등식까지가 이제 보통 큰 덩어리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평면좌표,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부등식 전에 마지막 방정식까지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좀 보고요.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뭐 다시 앞부분이랑 또 병행을 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는 공부를 좀 합시다. 해서 7단원인데 제목에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하나의 얘기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단원 하나 만들기 좀 찝찝해가지고 그냥 짜집기 해서 그냥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온 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에요. 흔히 이제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고,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것도 뭐 푸는 거예요. 결국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고,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었고, 생각보다 많이 쓰였죠. 아까 조금 전에 시험지 풀 때도 보면 뭐 근이 힌트로 주어져 있으면서 계수 물어보는 경우면 거의 대부분 근과 계수 관계를 풀었거든요. 3차에서도 그렇고요. 엄청 많이 쓰일 거고요. 이건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2학년 때서도 되게 많이 쓰일 내용이에요. 그리고 생긴 모양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맨 앞에 단원에 보시면 무슨 곱셈 공식 변형 아니면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 xy, yz, zx, xyz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얘도 앞에 있는 애들이랑도 연결해서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꽤 중요한 녀석이고요. 다음에 가보시면 켤레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2차 방정식 켤레근이랑 사실상 거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만 그만 보면 되고, 3차 방정식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 우리 흔히 오메가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 오메가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연립방정식 나오는데, 이 연립방정식도 뭐 연립 1차 방정식도 있고요. 여기 2차 방정식도 있고 그런데, 얘도 사실은 단원을 하나 만들자면 하나 만들 정도로 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하나에 그냥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들어있긴 한데, 목차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면 얘도 좀 할만해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 학교에서 중학교 때 코딩 이런 거 했죠? 순서도 이런 거 한 적 있죠? 컴퓨터 과목 하면서. 약간 그런 거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어차피. 딱 보고 이거 쓸 수 있는지 봐서 yes, no, 이렇게 따라서 그냥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얘 약간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은. 이거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까지 이 안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아마 오늘은 끝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해서 요 정도까지, 오메가 앞에까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요 정도까지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상 거기서 좀 잘라지거든요. 책으로 유형으로 따져보면, 유형으로 따져보면, 어디 있을까? 블랙은 활용 유형 10번까지네요. 유형 10번까지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뭐 이거 유형이 총 몇 번까지 있니? 19번까지 있으니까요. 뭐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 10번까지 오늘 할 거니까. 큰 틀에서 일단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풀이인데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아이, 책마다 다르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마스크라서 안 보여. 첫 번째는 그건 0번째죠. 대입은 0번째.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딱 보면 여러분 뭐 할 생각해요? 인수분해 할 생각하잖아. 인수분해 할 생각을 먼저 한다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이걸로 풀 수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 그 두 가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 허근도 찾잖아. 그죠? 그래 2차 방정식 그 두 가지로 찾거든요. 3차, 4차 방정식이 넘어오면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4차 방정식까지밖에 얘기 안 하니까 3차, 4차지만 3, 4차뿐만 아니라 5, 6차, 7차, 8차 이렇게 등등등 어쨌든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수분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해 공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차는 해보고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그냥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밖에 없는데 물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건 이제 우리 1단원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인수분해 단원에서 하던 건데 뭐 고차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공식에다 넣을 수 있는 거면 공식에 빡 집어넣는 거죠. 뭐 공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x세제곱 더하기 1은 0 이런 건 공식이잖아.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녀석이면 공식에 넣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죠. 인수정리 뭐였냐면 나머지 정리할 때 했던 건데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f 알파를 계산했더니 0이 나와.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와. 그럼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그게 인수정리거든요. 다시 fx는 0이라는 식에다가 x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대. 그럼 그 적당한 숫자가 근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인수정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근을 찍어서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을 찍어서 찾아서 맞추면 인수분해가 되고 뭐 계속해서 인수분해 여러 번 해가지고 인수들을 죄다 찾아내시면 결국 인수분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인수분해 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거야 이거. 여기 써 있는 거 요거 두 줄 있죠? 3개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라는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다. 이렇게 해서 근을 찾아내겠다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는 건 공식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거고 아니면 인수정리. 이거 말이 좋아서 인수정리지. 숫자 찍어 넣는 거라고요.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오네? 그 알파를 찾는 방법은 뭐 없어. 그냥 넣는 거야. 감으로. 물론 약간 요령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숫자 대입해가지고 f 알파가 0이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즉 알파가 근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치환을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녀석은 밑에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인수분해 할 때도 약간 특별하게 생긴 녀석 인수분해 하는 거 따로 배우거든요. 치환을 하던가 보기차식 아니면 상반방정식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 할 때도 했던 것들이에요. 여기 와서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인수분해할 때 했던 거라고.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다. 한 줄이면 끝나요. 오케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앞에서 다 했던 거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가보면
아니 그냥 유형 문제로 가보면 이런 거 봐봐. 593번 이런 건데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중 가장 큰 건 가장 작은 근의 곱을 구하래요. 일단 근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3차식인데 보자마자 혹시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x세제곱이 출발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어쩌고 9 어쩌고 이렇게 생겼는데 뭐 떠오르는 공식 이런 거 없죠. 이승대 공식 중에 저렇게 생긴 녀석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냥 숫자 넣어도 되는데 조립제법 쓰시면 조금 편하겠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이렇게 생겼어요. 뭐 넣을까? 1은 안 넣어봐도 되죠. 넣어봤자 안 된다는 거 보이죠. 1 넣으면 0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2? 그냥 2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도 되나? 마이너스 2는 안 넣어봐서 모르겠네. 2부터 넣어봅시다. 2가 편할 것 같아요. 1, 2, 빵,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 된다? 얘 때문에 x-2가 인수로서 존재하고 남는 거 누구다? x제곱 마이너스 9다. 그죠? 그 다음 뭐 해요? 이거 또 인수분해하면 되죠? 이건 이제 공식이잖아. 그지? x-2, x-3,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근을 찾아보시면 얘가 0 되는 거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개가 저 3차 방정식의 근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봐봐. 결국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고 싶은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했냐면 조립제법으로 나머지 0 되는 숫자 찾은 거거든요. 저 2를 찾는 방법은 뭔데? 그냥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경우엔 근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문제집에 풀 수 없는 게 문제집에 있을 일은 없잖아요. 아, 교과서에 실컷 문제라고 나오는데 답을 구할 수 없어.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다 왠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3차식이라고 해서 근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훨씬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다 라는 거고요. 요 숫자 넣는 요령은 조금 이따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밑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대요.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찾았더니 이거 또는 이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도 그냥 찾으란 이야기죠. 알파나 베타 감마는 이거 실제로 인수분해서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적당한 숫자를 잘 집어넣어 보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넣어서 찾아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근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숫자 넣어서. 그래서 그것이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외에 인수분해 하는 것들 제목만 빨리 보고 가면 두 번째 유형에 있는 건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치환해서 풀자.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자. 그런 이야기고 보기차식이라는 건 홀수차 없는 거 짝수차만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날까?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어요. 보지마. 두 가지 있었어. 첫 번째는 뭐다?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자꾸 순진한 표정 하지마.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럼 t에 관한 2차식이 되니까. x 4차인데 3차 없고 1차 없잖아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야. t에 관한 2차식이 된다고. 2차식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요. 이런 애들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9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죠? 그럼 1하고 9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냐고. 그치? 근데 뭐 이런 거 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4야.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기껏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 빼기 제곱.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어서 합차를 쓰세요. 그게 보기차식의 풀이에요. 요거 두 개 풉시다. 602번부터 보면 4차, 2차 상수항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해야 될 일이야.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9는 0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t 자리에 x제곱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고 다시 각각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합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근을 찾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3 이렇게 내가 되겠지. 그죠? 여기 첫 번째로 시도할 건데 밑에 있는 건 뭐라고? 역시나 x제곱을 t로 치환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4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싹 갈아엎고 두 번째 방법으로 간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x의 4승 맨 앞에 있고요. 맨 마지막에 더하기 4 이렇게 왔거든. 가운데 누가 와야 완전제곱식이 될까? 를 생각해보면 4x제곱이나 마이너스 4x제곱이 오면 완전제곱식 되죠. 이거 x 4승에다가 마지막 상수항이 4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면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면 된다고요. 그럼 완전제곱식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신에 원래식이랑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4x제곱을 썼다는 건 뒤에 이제 남는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죠. 그래야 원래 거랑 똑같아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24x제곱 이런 녀석이 와야 원래 거랑 똑같아져요. 그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 얘를 선택해야죠. 왜? 완전제곱식 나타내기가 좋잖아요. 앞에 있는 건 완전제곱식을 만들었다 치고 뒤에 있는 것도 무언가의 제곱이 돼야 돼. 근데 이건 4x의 완전제곱인데 이건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2루트 6x의 완전제곱이에요. 무리수가 들었잖아요. 풀기 싫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가 더 괜찮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랑 4x의 완전제곱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고요. 계산해보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해놓고 나서 얘하고 얘는 다시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각각의 근을 찾을 수 있죠. 이제는 2차식 두 개가 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 해서 2차식으로 하는 거고 혹시 그게 안 되면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 할 거니까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의 형태로 식을 변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요. 이런 거 이제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양 옆이 똑같이 생긴 거 개수들이 똑같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되게 기계적으로 푸는 거였거든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쳐다보면 당연히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야 될 건 인수분해가 직접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인수분해는 안 될 것처럼 생겨 먹었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혹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0이 되는 거, 즉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너 뭐 있냐?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적당한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헌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유심히 쳐다보니 4차인데 양옆으로 1, 1이고요. 마3, 마3이고 가운데가 마2야. 얘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개수가 대칭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거울이 여기 있다고 보면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수들이. 그래서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준이 되는 게 요 가운데 거울의 위치가 여기니까 x제곱 요거로 땡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로 일단 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는 거지. 그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요거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앞에서는 요 녀석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요거 제곱한 거에서 자리가 좁네요. 밑에다 그냥 쓸게요. 이렇게 요 녀석은 누가 될 거냐면 t제곱에서 2를 뺀 게 될 거다. 이거 제곱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t제곱에서 2 빼시면 얘 만들어질 거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은 당연히 살아있고요. 괄호 안에 거만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2 빼기 3t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보니까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된다고요. 4하고 1 이렇게. 써보면 x제곱은 여전히 살아있고 중괄호 안에 있는 게 t-4 t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말이지. 그죠? 해놓고 나서 다시 t 자리에 원래 거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나서 아까 빼냈던 x제곱 x 두 개 있는 거니까 하나는 얘 주고 하나는 얘 주고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 준다고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4차식은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근 찾으시면 되죠.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요거 인수분해 되는지 볼 건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럼 근해 공식으로 근을 찾으시면 되고 요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으로 근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실근 나오고요. 얘는 허근 나올 겁니다. 실근 두 개 합하래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두 근의 합구하세요. 그 소리 하는 거겠지. 그죠? 여기서는 실근, 여기서는 허근이니까. 어쨌든 허근 나온다! 라는 걸 이렇게까지 쪼개셔야 알아낼 수 있어요. 저것만 쳐다보면 모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특별하게 생겨먹은 4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고요. 잠깐만. 분배수 조건. 요 유형 5번은 근각에서의 관계 설명하고 나서 보고요. 유형 6번 이야기를 먼저 좀 할 텐데 3차 방정식 근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소리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예요. 항상. 물론 그 둘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 그러니까 둘 다 실수냐, 둘 다 허수냐? 아니면 뭐 둘이 같은 실수냐?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근이 두 개거든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예요. 항상 3개예요. 문제는 그 3개 중에
셋 다 실수일 수도 있고요. 셋 중에 허수가 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 있는 건 확정인데 이 3개의 근 중에 실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는 이걸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수가 3개, 실근이 3개인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실근 하나에 허근이 2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경우 실근이 2개고 허근이 하나인 거 이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허근만 3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건 이제 나중에 그래프 그리러 가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될 텐데 허근이 3개 다 셋 다 허수일 수 없는 건 그래프로 좀 설명해야 되는 거라서 그건 그냥 그려내 하시고요. 실근이 2개, 허근이 하나인 경우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허근이 하나 있으면 그것의 켤레도 꼭 근으로 있어야 돼요. 복소수 근이 있으면 복소수, 켤레 복소수 녀석이 근으로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허근이 하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2차 방정식도 실근 2개거나 허근이 2개인 거지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3차도요. 허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오려면 2개가 켤레로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2개인데 해놓고 나서 보면 여기서는 실수 하나랑 허수 2개인데 이 허수 2개는 당연히 2개가 다르고요. 켤레여야 되니까. 실수 3개는 얘네들끼리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3개의 숫자가. 그러니까 셋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게 이게 3개 중에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숫자 3개가 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쪽 편에서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보통은 문제에서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건 겹치는 근이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 중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근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같아. 그럼 요거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개가 다 같아. 실근이 3개 있는데 이 3개가 다 같아. 이것도 중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건 특별히 3개가 다 같아서 3중근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얘도 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약간 이상하게도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왜 우리 2차 방정식 생각해보면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 편하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근이 하나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실근이 하나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래는 실근이 2개인데 이 둘이 같아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이 3개야. 근데 3개가 같아. 그래서 한 개인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쪽 편에 쳐다보면 얘도 실근이 하나고요. 얘도 실근이 하나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라는 말은 얘도 되고 얘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2개를 같이 이야기해서 실근이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실근이 2개야 그럼 누구겠어 이거지. 사실은 3개인데 이 중에 2개가 같아서 2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3차 방정식이 실근 2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 실근 3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돼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래서 경우를 따지자면 이렇게 4가지인데 얘네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엮이는 경우가 뭐 얘만 되든가 이렇게 둘이 같이 엮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둘이 같이 엮이기도 하고요. 얘네들끼리 서로 엮이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3차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거든요. 2차는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걔가 뭐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고 0이면 실근이 하나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3차는 판별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판별식이 없다는 건 실제로 근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찾아가지고 이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찾는 게 엄청 짜증나겠지, 그죠? 응. 그래서 요령을 부려보자면 이런 건데 3차 방정식이라는 것도 어쨌든 3차 방정식이 근을 찾는 건 인수분해하는 거죠. 1차랑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하고 만약에 2차도 더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또 쪼개서 1차 이렇게로 인수분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3차 방정식은 밑에 써있다. 3차 방정식이라는 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차랑 2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보통 1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여기서 무조건 실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근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1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2차는 얘는 이제 2차가 됐으니까 얘 나름대로의 판별식에 따라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 갖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한참 설명하죠. 별게 있거든.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지마. 정신 차려. 여기서 실근 하나 나와요. 만약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죠. 그럼 이 녀석 2차니까 얘는 얘 나름대로 판별식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다른 경우로 이런 거 생각해봐요. 3차 방정식이 실근 2개 있었으면 좋겠어. 즉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근이 하나 나왔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죠. 그지? 이것의 판별식이 0이다 이러면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다가 아니냐면 얘가 중근을 가지면 3차도 중근을 갖는 게 맞지만 얘가 중근을 갖지 않는 경우 중에서도 즉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요 둘 중에 하나가 이거랑 겹치면 그때도 3차 입장에서는 중근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2차식에서 실근이 2개 나왔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같으면 중근을 갖는 게 맞지. 그죠? 그런데 얘네 둘이 달라도 하필 이렇게 둘이 같으면 3차 입장에서는 또 중근을 갖는 거라고요. 그죠? 그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이것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봐야 돼요. 그럼 다시 3차 방정식이 실근 3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근 하나 찾았어요. 1차에서 2차에서 실근 2개 찾았어요.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판별식 0보다 큰 것도 큰 건데 얘랑도 겹치면 안 돼요. 이거랑 겹치는 경우는 찾아서 빼야 된다고. 그래야 3차 입장에서 보면 온전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 경우는 쉬워요. 차라리 실수 하나 허근인 거는 무조건 여기서 허수 나올 거기 때문에 판별식만 보면 끝나거든요. 실근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허근 여기서 2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얘네들이 약간 골치 아픈 경우인 거지. 그죠? 얘네들을 구분하는 것이 약간 피곤해요. 그냥 하나의 식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3차 방정식 실근의 객수는 사실은 2학년 2학기 때 가시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할 내용이라서 지금 미리 땡겨서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야기를 한 게 그거였다고요. 3차라는 건 1차와 2차 형태로 필히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요 2차식의 판별식에 따라서 3차 전체 근의 개수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시면 612번 3차 방정식이 중근 가졌으면 좋겠대요. 겹치는 근이 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된다기보다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무섭게 생겼지. A가 들었잖아요.
그 밑에 것도 보시면 K가 들어있어요. K가 들어있고요. A가 들어있어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개수들에 막 이상한 미지수들이 들어있어서 약간 겁나지. 근데 차라리 이런 개수들이 들어있는 게 우리한테는 좀 힌트예요. 왜냐면 잘렸네.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얘가 근이 몇 개니를 이야기하려면 1차와 2차로 필이 쪼개져야 되거든요. A 있죠, A. 요 A 때문에 약간 겁나지만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 A가 없어지려면 X에 뭘 넣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차피 3차 인수분해 공식은 없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법 써가지고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 정리라는 건 뭐라고? 적당 숫자 넣는 거라고. 그럼 적당한 숫자를 넣을 때 뭘 생각할 거냐면 이 A가 없어지는 숫자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X에 뭐 넣으면 되니? X에 뭐 넣으면 A가 없어져? 에? X에 뭐 넣으면 A가 없어져? 아, 뭐 0을 넣어도 되는데 0은 근이 아니잖아요. 그지? 0 말고 다른 거. 신박한데? 0은 아니야, 근데 이거 마이너스 4 때문에. 0 말고 다른 거. X에 뭐 넣으면 A가 없어져? 다른 거 보지 마. A만 보는 거야, A만. A를 없애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1! 이건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X잖아요. 나머지 안 본다고, A만 본다고,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X야. X에 뭐 넣으면 A가 없어져? 1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이 말을 다시. 밑에, 이거! 613번. X에 뭐 넣어야 K가 없어지니? 지야, X에 뭐 넣어야 없어지니? 다른 숫자 보는 거 아니야. K만 보는 거야. K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X에 뭐 넣으면 돼? X요? 응. 나는 X에다 적당한 숫자 넣어서 0이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건데 한꺼번에 생각하기 피곤하니까 K만 쳐다보자는 거야. 나머지는 없다 치고 K 붙어있는 것만 쳐다보면 X에 뭘 넣어야 K가 없어지니? K 남은 게 누구야? 이거 KX 빼기 2K. 내 말 이해 못했어. K 붙어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 생각 안 할 거야. 전개해보면 X3승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X 빼기 2K라고. K 붙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 KX 마이너스 2K. 야. 뭘 집어넣어야 돼? X에 뭐 넣어야 돼? 2. X에 2 넣으면 2K고 마이너스 2K가 K 없어질 거 아니야. 뭐 넣는다고요?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X에 뭐 넣어야 돼? 왜요? 1 넣어야 A가 없어질 거잖아. 그죠? 이런 개수들의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오히려 그게 힌트라는 거야. 얘네들이 없어지려면 X에 뭐 넣어야 될지를 고민해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대표 문제 와보면 이렇게 무섭게 생긴 녀석이지만 1, 마이너스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4. A가 없어지려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1을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것만 나와 맨날. 이게 아니면 못 푸니까 우린. 그래서 이런 개수들이 없어지는 숫자가 누구인지를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써보시면 필히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 녀석을 다시 인수분해 해보면 x-1에 요 1 하나 찾았으니까 남는 건 얘네들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4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뭐라고? 여기에 실근 하나가 나왔다고. 1이라고. 그럼 얘가 뭐래? 중근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뭐다?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더라.
아니라고 그랬어. 또 하나 뭐다? 얘가 얘랑 겹치더라. 1이라는 근을 하나 찾았고 요 2차식에서 근이 두 개 나올 텐데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면 3차 입장에선 중근이고 얘가 중근을 갖지 않더라도 얘랑 겹치면 3차 입장에선 중근이라고. 그죠? 얘가 1을 근으로 갖는 거. 이 경우도 3차 입장에서 보면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돼요? 들어가고 있죠, 머릿속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면 안 돼. 이거 두 개 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위에 거부터 풀어보면 판별식은 a-4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에요. 얘가 0이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빼기 16 이니까 a가 0이던가 8이면 되고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1을 대입해서 0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4 더하기 4예요. 얘가 0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a의 값은 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요. 다 더하시면 1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얘도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자주 빼먹거든요. 그리고 이거 3학년 때 가면, 아니 3학년이 아니고 2학년 때 가면 이거 또 나와요. 아까 말했죠. 3차 방정식 뭐 실근의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4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거 나와요. 또 2학년 때 가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때 되면 또 까먹겠지? 뭐 또 이렇게 설명하겠지. 막 나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다음 얘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 a x세제곱 b x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 이렇게 세 개를 근으로 갖는다고 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왜 인수분해 해서 근을 찾는 거잖아. 그치? 거꾸로 이 세 개가 근이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더라 그런 소리인데 이 밑에 있는 식을 다시 전개해 볼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ax 세제곱 빼기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전개하면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좀 길죠? 그럼 얘가 이거랑 같은 녀석인데 이걸 전개한 게 이거라고 했으니 얘랑 얘랑 둘이 같더라 그런 소리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해보면 3승, 세제곱, 3차 앞에 있는 개수는 a고 a니까 뭐 볼 거 없고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얘는 b고 얘는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둘이 같아야겠죠? x 앞에 있는 건 c야. c는 x 앞에 있는 게 누구냐면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d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같다 해서 그냥 개수들을 비교해가지고 찾아낸 관계식인데 하고 싶은 건 뭐였다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근은 근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알파, 베타, 감마랑 A, B, C, D를 따로따로 써보자 그런 이야기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A들을 다 저리로 넘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정리하면 누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근들 그리고 개수들 사이의 관계 더하인데
우리가 보통 2차 할 때는 그냥 합, 곱 이러고 끝나잖아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3차로 오면 근이 3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냥 이건 하나씩 다 더한 거고요. 요거는 2개씩 곱해서 다 더한 거고요. 요거는 3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개 곱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우변에 있는 거 보시면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예요. 분모에 다 A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2차도 똑같았죠. 다 A분의 어쩌고 였으니까 그렇다 치면 되고 순서대로 B, C, D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더한 거, 2개씩 더한 거, 3개씩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 왜 합이랑 곱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수분해 한 결과가 이거고 이걸 전개할 건데 하나씩 더한다는 건 마이너스가 원래는 다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2개씩 곱하는 거라서 원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근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양수인 A분의 C가 되는 거고요. 이건 다시 3개를 곱하는 거라서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 그걸 그냥 얘한테 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3차고요. 책에는 저것만 있지만 4차나 5차, 6차 이렇게 가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4차의 경우에 4차까지만 얘기할게요.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d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이 있고 요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와 델타 이렇게 4개라고 보면 저 네 근의 합은 서봐 뭘 것 같아? 네 근의 합이요? 다 더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씩 다 더한 건 이거예요. 넷 다 곱하면 뭐게? 서봐. A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몇 차 방정식이 됐든 10억 차 방정식이어도 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물론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실수냐 허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존재하는 근 싹 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이 중에는 허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의 합은 이렇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근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 이렇게 구해요. 왜냐면 3차에서 다시 보자고요. 이거 3개가 근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했는데 전개해보면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는 얘랑 얘가 다 튀어나와야 상수항이 만들어져요. x가 하나도 나오면 안 돼.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다 튀어나와야 결국 상수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차도 마찬가지로 이거 4개가 근이면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렇게 될 텐데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가 나와서 곱해져야 만들어져요. 상수항은. 그렇기 때문에 내 근의 곱은 항상 최고차항 개수 분의 상수항 이렇게 찾아져요. 2차도 다시 보면 그러니까 2차도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랑 베타랑 둘이 곱한 건 A분의 C죠. 이렇게 쓰니까 귀엽다 그죠? 2차 아니 짧게 생겼는데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3개짜리도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4개짜리도 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다 곱한 건 이 2개밖에 없으니까 뭐 다 곱했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다 곱한 건 A분의 C예요. A분의 상수항. 다 곱한 건 A분의 상수항. 다 곱한 건 A분의 상수항. 이렇게 생겼어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부호인데, 부호는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곱한 건 그냥 양수예요. 4개를 곱한 것도 양수예요. 근데 이건 3개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차수가 높아져도 합이랑 곱 정도는 보자마자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알아두시면 나중에 꽤 소소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기억은 해두시고, 4차의 경우에 요거랑 요거만 보거든요. 중간에 껴있는 건 안 봐요. 2개씩 곱한 거, 3개씩 곱한 거 이런 건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2개씩 곱한 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가 A분의 C예요. 뭐래? 알게 뭐야. 너무 복잡해요. 안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개씩 곱한 것도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D거든요. 안 나와. 복잡해서. 그런 건 안 나와요. 대신 얘랑 얘는 가끔 나와요. 그리고 이건 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근데 3차에서 이건 당연히 나옵니다. 엄청 자주. 이건 말했죠. 곱셈공식 할 때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값 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세요. 아니면 이거 다 주고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봤다고요. 이건 앞에서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할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3차 근각계수의 관계.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고차 방정식 풀이에서 결국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써먹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인수정리, 적당한 숫자 찍어 넣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적당한 숫자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까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힌트예요. 왜냐면 봐,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다시 세 근을 곱하면 상수항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나는 알파, 베타, 감마를 찾는 거야. 찍어서. 아무거나 넣은 건 아니고, 넣으려면 뭘 넣어야 되냐면 상수항의 약수 중에 누군가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자, 그런 얘기예요. 상수항에 들어있는 숫자 딱 보시고 이 녀석의 약수, 왜냐하면 쟤는 이것들을 곱해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이 존재한다면 이 녀석의 약수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풀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게 막 좀 무리수거나 유리수거나 그럼 약수가 뭔 소용이야. 아무짝에 의미 없지만 그냥 정수로 나와 있다면, 그리고 우리한테 풀라고 주어지는 경우라면 어쨌든 찾을 수 있는 녀석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뿔마 1 넣고 뿔마 2 넣고 이러는 거예요. 짝수면 뿔마 2 넣어도 되지. 근데 얘가 만약에 3이면, 상수항이 3이면 2는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3은 짝수, 3, 이렇게, 말이 안 나와. 3은 2를 약수로 갖지 않으니까. 이런 거 4. 이런 거면 3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약수가 아니잖아.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숫자를 찍어 넣을 때도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설명했을 때 요 식을 생각해 보면 결국 상수항은 근들을 곱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수항의 약수들을 골라서 집어넣어 보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산수하는 문제들인데요. 됐고,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됐고요.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사실은 다 산수화할 수 있는 녀석들인데 617번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가려고요. 위에 것도 말로만 좀 합시다. 요거는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다 더한 게 5다예요. 그죠?
다 더한 게 5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9고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5가 돼요. 부호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의 값을 물어봤는데 무턱대고 통분하지 마시고요.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잖아, 그지? 다 더한 게 5래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5예요.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는 5 마이너스 알파예요. 망했다. 안 들었어. 다시. 다 더한 게 5야.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는 5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거 왜 한 거냐면 여기다 넣으려고 5 마이너스 알파를. 그럼 좀 산수하기 편하지 않겠니? 알파분의 5 빼기 1이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밑에 있는 녀석이 더 필요해서 그런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니까 배운 거니까 쓰고 갑시다. 다 더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두 개씩 곱하면 얼마냐 하면 4 세 개 다 곱하면 얼마냐면 9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거든요. 전개하면 되죠. 전개해보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얘네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뿌듯하군 이렇게 하시면 뿌듯한 게 아니에요. 아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괜찮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것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9는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 세 개가 근인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뭐 하랬다고? 1-알파, 1-베타, 1-감마 하래요. 뭐 하라? x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마이너스 9 우변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답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얘네들을 다 전개해서 이것들을 끼워 넣어서 찾으시면 뭐 찾아도 나쁜 건 아니다만 이렇게 생긴 모양새를 보아하니 결국 이거는 1 집어넣어라 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눈썰미가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617번은 그렇게 좀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활용 문제고요. 산수 문제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조금 확장된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켈레근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할 텐데 이 켈레근도 제가 사실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3차라는 건 1차와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켈레근을 갖는다? 당연히 3차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2차에다가 1차 하나를 더 곱하면 3차거든. 그쵸? 그러니까 봐봐. 유리수 AB래. 개수들이 다 유리수래. 그런데 근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2래. 나머지는 누구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요. 그래야 더해도 곱해도 다 유리수가 될 거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떻게 찾을 건데? 세 근의 곱이 3이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가 하나의 근이면 얘가 하나의 근인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거 세 개를 곱했더니 3 되더라 그 얘기야. 그걸로 알파 찾으시면 되죠. 근이 찾아진다고. 그 찾은 근 가지고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a도 찾아지고요. b도 찾아지겠죠. 그죠? 이거를 뭐 어떤 해설에는 아마 이렇게도 도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더하기 루트 2를 때려 넣는 거야. 아니지. 해설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지. 어떤 학생은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 1 더하기 루트 2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몰라. 그냥 넣자. 세제곱을 할 거라고? 아니 뭐 못할 건 없지. 근데 얘는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무 고생스럽잖아. 그쵸? 밑에도 보시면
A, B가 뚫려 있고요. 개수수가 비어 있는데 근이 하나 나왔죠. 2 마이너스 루트 3i래요. A, B가 실수래. 개수들이 다 실수네. 그쵸? 근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i야. 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3i. 이것의 켤레 복소수가 근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얘도 보시면 합은 아직 모르겠어요. 곱도 아직 안 나와. 이거 두 개씩 곱한 것도 안 나왔는데 셋 다 곱하면 마이너스 14래. 얘랑 누구 하나 더 곱할 거야. 이거 3개 곱해서 마이너스 14래. 그럼 얘네 둘을 먼저 곱해보면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 뺄 거니까 7이에요. 셋이 곱하면 마이너스 14래. 그럼 얘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2다 그 얘기라고. 이렇게 해서 근이 3개가 다 찾아지고 하나가 이걸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니? 그거 이야기하는 거네. 그죠? 그 루트 3i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켤레근이라는 것도 결국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다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유형 10번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고요. 요거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식 세우는 게 사실은 다거든요. 그죠? 제가 식 세워드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